4월 4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지난 주말 한국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한인회 건물 구입과 관련해 27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 한인 회장단은 전직 한인 회장단으로부터 넘겨받은 45만 달러의 펀드를 합치게 되면 건물 구입을 위한 자금 총액은 72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갑 한인회 건물추진위원장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이 지난해 누추한 한인회 건물을 방문한 이후 신속한 지원 요청에 대한 화답을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시카고 서버브 지역의 두 건물 중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글렌뷰 지역 건물은 100만 달러, 윌링에 있는 건물은 120만 달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 계약에 이르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종갑 건물추진위원장은 물망에 오른 글렌뷰 건물의 오너와 회동한 결과 지금의 자금으로는 계약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윌링의 다른 건물은 글렌뷰 건물보다 20만 달러가 더 비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라 현재 사용 가능한 72만 달러로는 역시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한인회가 한인교회의 한 오피스를 임시 렌트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자금을 마련해 원하는 한인회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팬데믹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동포들이 하나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펀드가 조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의회가 오는 8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 대처 방안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 의원들은 향후 주 예산상 흑자가 나올 경우 주민들에게 18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골고루 나눠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플랜에 의하면 일반 주민 중 연간 소득이 개인 25만 달러, 부부 공동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00달러씩 그리고 아동에게는 50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체크는 오는 늦여름이나 초가을까지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플랜은 또한 개학 시즌에 학용품 등 쇼핑을 할 경우 주 세금을 완전 면제하고 그로서리 세금 1%도 6개월간 아예 없애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팍 지역의 주 상원의원인 돈 하모는 주 정부가 처리해야 할 페이먼트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은 남은 펀드를 세금 납부자들에게 돌려줘 그들이 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건의는 선거용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일리노이주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개혁안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 지명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투표가 오늘 실시됩니다. 총 22명의 법사위원들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반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11표씩 동등한 표가 나온다 해도 잭슨 후보는 상원 전체의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잭슨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당의 기본 노선에 자주 반기를 들던 조 맨친 상원의원도 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잭슨 판사의 연방 항소법원 지명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지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투표 전에는 각 당에서 후보 지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만약 투표에서 동일한 표가 나오게 되면 지지 여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첨부하지 않은 채 상원으로 넘어가 투표를 거쳐 잭슨 후보의 인준 여부를 최종 가리게 됩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40일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2 그래미상 시상식에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디오로 깜짝 등장해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400명 이상의 아동들이 부상당했고 153명의 아동들이 사망했다면서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전쟁통의 적막감을 여러분의 노래로 채워주길 바란다고 그래미상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음악가들은 당신들처럼 턱시도를 입는 대신 총탄을 막는 방탄옷을 걸쳐야 하고 병원을 방문해 듣지도 못하는 부상 환자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쏘는 포탄의 폭발음으로 우리 땅의 적막감을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크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가수 존 레전드는 합창과 어울러진 노래를 선사하는 사이 뒷배경에는 전쟁의 참상 이미지와 우크라이나 출신 극작가 리우바 야킴척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래미상 시상식의 에미 슈머 사회자는 말 많은 아카데미 오스카상 시상식이 지난 후 이 그래미상 시상식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온라인으로 출연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학 농구연맹의 2022 여자부 챔피언십 경기가 3일 오후 7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겟 센터에서 2만여 관중이 열광하는 가운데 열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커네티컷 대학을 64대 49로 누르고 5년 만에 두 번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게임칵스 팀은 4강전에서 루이빌대를 72대 59로 누르고 34승 2패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11번이나 이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는 전통의 커네티컷 대학 허스키스 팀은 4강전에서 작년 우승팀 스탠포드대를 63대 58로 누르고 12번째 타이틀에 도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슈팅과 리바운드 등에서 커네티컷대를 압도하며 전반전에 무려 18점까지 점수차를 벌려나갔습니다. 전반을 35대 27로 따라붙은 후 후반전에 들어 맹공을 펼치는 듯했던 커네티컷 허스키스 팀은 결국 잦은 턴오버와 슈팅 부조로 자멸했습니다. 이로써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17년 우승을 차지한 후 던 스탠리 코치는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커네티컷은 11번 결승에 올라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강팀이었지만 이번에는 15점 차로 게임칵스 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국 대학 농구연맹의 남녀 토너먼트 경기는 마치 매드니스라고 불리우며 남녀 각각 64강을 선발해 토너먼트로 경기를 3월부터 시작,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등 많은 이변을 낳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남자부 챔피언십 경기는 4일 저녁 8시 노스캐롤라이나 대의 타 힐스 팀과 캔자스 대의 제이 허크 팀 간에 열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는 4강전에서 라이벌 듀크 대를 81대 77로 제압했으며 캔자스 대는 동부의 빌라노바 대를 81대 65로 눌러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윈티비 스포츠 이전봉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6,241명, 신규 사망자 수는 3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56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